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아리수 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리수 수확이 다 끝난 상태거든요. 제가 지금 손에 아리수 2개를 들고 있습니다. 조금 크죠? 요거 한 4단 정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깨끗하네요. 요 뒤에 약간 동록이 있습니다. 요거는 동록이 많습니다. 올해 저희 아리수가 동록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수가 동록이 있어도 안동공판장에 출하하니까 정품으로 분류를 해줬어요. 동록이 많은 거는 물론 흠과로 분류를 하죠. 제가 요거는 착색이 늦게 돼가지고 안동공판장에 다 출하하고 남은 사과인데 일부를 따가지고 당근 마켓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동록이 심한 거 중소가 10개를 넣어가지고 10,000원에 팔았거든요. 그런데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아리수를 구매하시고 너무 맛있다며 저녁에 또 사과가 없느냐고 또 문의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사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다 팔려버렸거든요. 이 아리수 사과를 먹어본 사람들은 이 맛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저도 지금 냉장고에 홍로하고 아리수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이런 흠과 위주로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홍로보다는 저는 아리수가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수를 먼저 먹고 있어요. 홍로는 왠지 뒤로 밀려났어요. 제 아리수는 원래 제식 7년 차입니다. 제가 심을 때만 해도 아리수를 많이 사람들이 심지 않았어요. 그때 아리수가 소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아리수는 양광의 천추를 교배시켜 탄생한 품종입니다. 아리수에는 양광의 DNA가 있기 때문에 동록이 잘 생겨요. 그래서 아리수를 재배해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동록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식 7년 차니까 3년째 몇 개 달렸습니다. 그리고 4년 차에 좀 달았는데 동록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제가 5년 차에 안동공판장에 출하를 했거든요. 몇 박스. 안동공판장에 출하하니까 아리수를 보지도 않고 전부 흠과 처리해 버렸어요. 왜? 안동공판장에 출하되는 아리수는 전부 동록이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안동공판장에 출하했는데 정품 분류를 좀 해주더라고요. 작년에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리수를 처음 출하했을 때는 안동공판장 사람들도 아리수 사과에 대한 특성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리수가 출하되고 소비자들이 아리수를 접하고부터 아리수가 맛이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자꾸 찾기 시작한 거예요. 소비자들이 찾으니까 아리수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졌죠. 사실 재작년만 해도 안동공판장의 아리수 가격은 홍로보다 훨씬 낮았어요. 작년에는 아리수가 홍로보다 낮았는데 추석을 전후해서 아리수하고 홍로 가격이 역전된 적이 있었어요. 아리수가 홍로보다 더 비싼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리수가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아리수가 적어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역전을 했죠. 올해 아리수 가격은 홍로의 2배입니다. 2배 이상이죠. 그래서 지금은 홍로의 시대가 저물고 아리수의 시대가 도래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지금 들 정도가 됐습니다. 제 지인은 아리수를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분은 아리수를 택배를 해요. 택배를 하는데 홍로하고 아리수를 택배를 했는데 아리수를 먹어본 분들은 홍로 택배하지 말고 아리수를 보내달라 그래요. 동록이 발생해도 소비자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사과가 맛이 좋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는 추석 사과는 홍로밖에 없었지요. 무조건 추석 사과하면 홍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리수가 소개되고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추석 사과의 양강 체제가 됐습니다. 홍로하고 아리수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직은 아리수가 홍로를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올해는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역전된 상황이 다시 재역전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홍로는 수확량이 너무 많아요. 제식 면적이 굉장히 많죠. 너무 과다하게 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수는 그렇게 제식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출하가 되더라고요. 제가 올해 안동공판장에 가서 쭉 살펴보니까 아리수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동록 낀 사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는 보니까 깨끗한 사과들도 많이 출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이 아리수가 대화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3단, 4단 같은 대과종도 이제 상당히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 아리수라는 사과의 품종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은 동록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다음에 이 가지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세력이 약합니다. 일단 착과를 시키면은 수세가 급격히 약화돼요. 그래서 키우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품종이에요. 제가 7년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리수는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홍로는 이게 탄저병 감수 품종이죠. 가장 탄저병에 잘 걸리는 품종이 홍로입니다. 그런데 아리수는 탄저병에 굉장히 강해요. 원래 제가 이래 보면은 탄저병에 걸린 아리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탄저병에 강하고 그 다음에 과형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둥글지요. 홍로는 울퉁불퉁해요. 그리고 특히 또 홍로는 굵을수록 울퉁불퉁하지요. 그래서 홍로는 특이하게도 2단 가격이 3단 가격보다 낮아요. 안동홍반장 경매 시세가 그렇습니다. 2단이 되면 홍로는 길쭉해지고 모양이 안 좋아요. 홍로는 3단이 제일 가격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리수는 굵어도 과형이 이뻐요. 그리고 착색이 잘 됩니다. 아리수는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착색이 잘 돼요. 그러니까 남쪽 따뜻한 지방에서도 착색이 잘 되죠. 그런데 제가 원래 보니까 따뜻한 남쪽에서 생산된 아리수가 깨끗한 사과들이 많아요. 동록에 덜 걸린다는 소리죠. 저희 과원에 있는 청송이나 봉화 그리고 강원도에서 출하되는 아리수는요 동록이 많아요. 그게 뭔 소리냐면은 아리수가 개화기에 추위에 약하다는 결론이에요. 추운 지방에서 생산되는 아리수는 개화기에 동록에 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지방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리수가 동록 때문에 조금 재배하기 어려운 품종 같아요. 그래도 소비자들 인식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리수 인기는 상당할 것 같아요. 원래 아리수 가격이 워낙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내년에 아리수를 심어야 되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재배적인 어려움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아리수 가격이 워낙 좋으니까 아리수를 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아리수는 가몽처럼 그 특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공판장에서도 이처럼 뭐 조그만한 이런 그 삽이 동록이 있어도 정품 취급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작년에 사과 가격이 고공행진을 했죠. 그렇게 되니 원래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과 묘목이 난리가 났죠. 전부 사과 식재를 늘려가지고 사과 묘목이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묘목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도 보식하려고 후지 묘목을 구하는데 묘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묘목도 비싸고요. 원래 이제 아리수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아리수를 심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내년에 또 아리수 묘목이 품귀 현상을 빚을 겁니다. 그러면 아리수 묘목 가격이 또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보통 추석 사과는 추석이 끝나면은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홍로의 경우에는 추석 전과 추석 이후 가격 차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지금 올해도 보면은 추석 전에는 대과는 홍로 가격이 좋았죠. 그런데 추석 이후에는 대과든 소과든 홍로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아리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리수는 소비자들이 찾기 때문입니다. 맛이 좋기 때문에 추석이 끝나도 아리수는 추석 전보다는 못해도 상당히 지금 가격이 좋은 편이에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몽처럼 아리수도 매니아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아리수를 찾는 고객이 늘어나니까 추석하고 상관없이 추석이 끝나도 아리수 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